자, 이제 완성된 도면을 이용해서 2D 도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2D 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iso.idw를 선택하여 작성을 클릭합니다. 먼저 도면 사이즈를 A3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므로 도면이 새로 열리면 왼쪽 모형 탭에 있는 시트 1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봅니다. 자, 시트 편집 메뉴를 클릭을 해보면 도면 사이즈가 A3인지 확인을 하시고 이상이 없으시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시트 1의 밑에 있는 기본 경계와 ISO는 우리가 새로 작성해야 하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를 합니다. 네, 화면이 깨끗한 상태로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윤곽선과 중심 마크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수험자 정보를 그리기 위한 메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기 창에서 모형 창에서 도면 자원을 펼치시면 경계 메뉴가 있습니다. 경계 메뉴에서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새 경계 정의 메뉴가 나타납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새 경계 정의를 클릭을 하면 화면에 모서리에 4 꼭지점에 치수를 넣을 수 있는 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사각형을 이용해서 스케치로 화면에 큰 사각형을 임의로 그려줍니다. 자, 윤곽선을 그리는 것이고 윤곽선은 가장자리에서부터 10mm 떨어져야 되므로 치수를 이용해서 모서리 점과 선을 클릭하여 10mm를 입력을 합니다. 자, 각각 모서리에서 10mm를 입력을 하면 선과 점을 찍어서 10mm 또 점과 선을 찍어서 옆으로 치수를 옮기면서 10mm 점과 선을 찍으면서 10mm를 입력하면 윤곽선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은 도면의 중간을 나타내는 중심 마크 부분을 작성해야 하는데 중심 마크는 윤곽선에서부터 안쪽으로 5mm, 바깥쪽으로 5mm 선으로 그려도 되지만 일치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쉽게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선을 이용해서 화면에 임의의 한 점을 클릭해서 수직으로 잡은 상태에서 10mm 치수를 입력한 다음 엔터키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한 번 더 클릭하면 10mm짜리 직선이 그려지고 다시 10mm짜리 직선을 하나 더 그립니다. 10mm를 입력하고 엔터를 2번 클릭하면 10mm짜리 선이 그려집니다. 세로로 2개를 그리고 그 다음 가로로 10mm짜리 선을 2개를 그려줍니다. 10mm를 입력하고 엔터를 2번 클릭합니다. 다시 클릭한 다음 수평을 잡아주고 10mm 입력한 다음 엔터를 2번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치수 메뉴에 보시면 기하학적 구속 조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있는 일치 구속 조건을 선택을 합니다. 자, 수직선의 중간점을 잡고 우리가 아까 작성한 사각형에서 중간 부분을 찾아보면 초록색 점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클릭하면 선이 일치가 되면서 중심 마크가 그려집니다. 나머지 부분도 각각 선에 맞춰서 일치 구속 조건을 사용하면 중심 마크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윤곽선과 중심 마크를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는 왼쪽 위에 있는 수험자 정보란을 추가로 작성하겠습니다. 수험자 정보란은 시험 볼 때 사이즈가 지정을 되지만 보통 60에 30mm 정도의 사이즈로 작성이 됩니다. 사각형을 선택하고 왼쪽 위에 모서리 점에서부터 마우스를 드래그 한 다음에 60을 입력한 다음에 탭 키를 누르면 세로 치수로 입력할 수 있고 치수를 30을 주면 치수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 선을 이용해서 필요한 간격으로 적절한 간격으로 3등분을 나눠준 다음 그리고 세로 부분도 적정하게 간격을 나눠줍니다. 자, 치수를 이용해서 선과 선을 클릭한 다음 거리를 10mm씩 간격을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 간격은 보통 25mm의 간격을 주어집니다. 자, 선이 작성이 완료가 되면 스케치 메뉴에 있는 텍스트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입력하게 됩니다. 텍스트를 입력하고 화면에서 가운데 부분을 클릭해도 되지만 그냥 임의로 모든 텍스트를 작성을 하는데 왼쪽 위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위 부분을 시작 부분을 적절하게 클릭을 하고 그대로 텍스트 창에 하나씩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란에 생산, 자동화, 기능사이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적절한 정렬은 추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만 쭉 입력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첫 번째 위쪽에 비번호라고 입력하고 확인, 감독위원 확인, 비번호는 아까 10번으로 했기 때문에 비번호 10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위원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해서 가로 인 쓰겠습니다. 자, ESC를 한번 클릭한 다음에 글자를 잡고 움직여 보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칸의 중간 위치에 적절하게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윤곽선과 중심마크 수험자 정보가 완료가 됐고 완료가 됐으면 도면 오른쪽 위에 있는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을 하고 비번호를 주고 저장을 클릭을 하면 자, 우리가 아까 했던 경계에서 세 경계 정의를 했기 때문에 경계 밑에 화살표를 열어보면 내가 저장한 비번호 10번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이 10번을 더블 클릭하면 화면에 배치가 됩니다. 자, 다음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표제란을 작성하겠습니다. 표제란은 내가 꼭 오른쪽에 작성하지 않아도 화면 중간에 작성을 해도 더블 클릭해서 입력을 하면 화면 오른쪽으로 붙기 때문에 바로 가운데에다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모형 탭에 있는 제목 블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새 제목 블록 정의가 있습니다. 제목 블록이 바로 표제란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화면에 사각형을 이용해서 표제란 사이즈를 100에 입력을 한 다음 탭키를 눌러서 15 사이즈로 입력을 합니다. 시험에 보통 100에 15mm로 주어집니다. 그런 다음 선을 이용해서 가운데 중간점을 나누어 주고 또 적절한 간격으로 선을 4등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두 칸을 중간점을 잡아서 선을 나누어 주면 도면이 나누어지고 치수는 보통 20mm, 30mm 간격으로 시험에서는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중간점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과도하게 구석되었다고 나오지만 승인을 눌러주면 치수가 입력되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쪽은 20으로 많이 주어지고 이 거리는 치수를 입력하지 않아도 30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아까처럼 텍스트를 이용하여 모든 글씨를 차례대로 왼쪽 위에 점을 적절하게 잡고 텍스트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과제명 입력을 한 다음 확인, 캐드 작업 확인, 척도, 띄어쓰기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각법, 척도는 1:1, 각법은 삼각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ESC를 한번 클릭한 다음 글씨들을 화면 가운데에 적당한 위치에 중간 위치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완료가 됐으면 아까처럼 오른쪽 위에 있는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을 하면 비번호를 가지고 똑같이 동일하게 비번호를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 블록 밑에 내가 저장한 비번호가 입력이 되고 이 비번호 있는 표제란을 더블 클릭하면 화면 아래쪽에 표제란이 작성이 됩니다. 혹시 수정을 하고 싶으면 이 비번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편집을 해서 수정할 수 있고 아까 작성한 표제란도 편집을 클릭하면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작업이 됐고 이번에는 도면을 삼각법으로 작성하기 위한 설정을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에서 관리 메뉴로 가면 관리 메뉴 아래에 스타일 편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편집기를 클릭을 하면 수정하여야 할 곳이 여러 군데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가 조금 느려서 아직 메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표준의 기본 표준을 클릭하면 각법을 먼저 변경해야 됩니다. 일반 탭을 지나서 두 번째에 있는 뷰 기본 설정 탭을 들어가면 각법을 삼각법으로 변경을 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다음 치수를 열고 다섯 번째에 있는 기본값 ISO를 클릭을 합니다. 자, 먼저 십진 표식기를 쉼표를 마침표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선형의 정밀도, 즉 소수점 자리를 0의 자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0으로 바꿔주고 각도도 소수점이 없으므로 정밀도를 0으로 변경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화면 표시 탭에 가서 도면층 색상을 바꾸는데 여기에서 색상은 치수 선의 색깔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통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외형선에서부터 치수 보조선이 조금 떨어져야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B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를 1mm 정도로 지정을 해주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도면층 탭으로 가서 펼친 다음에 왼쪽에 있는 메뉴 목록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을 하면 오른쪽과 같이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변경, 여러 가지 색상을 변경해야 하지만 도면 작성에서 잘 구분되기 위한 붉은색으로 변경되는 것들만 색깔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면선에서 색상을 빨간색으로 변경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중심 표식을 빨간색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중심선도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해치를 빨간색으로 변경합니다. 물론 나중에 마지막 제출하기 전에 선 색깔을 더 바꿔야 하지만 지금은 이 정도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치수 색깔은 치수 문자의 색깔이 되겠습니다. 보통 치수 문자 색깔은 노란색으로 변경하게 되는데 노란색은 변경하면 잘 보이지가 않아서 보통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의 종류를 중심선은 중심 표식은 1.3선인 체인으로 바꿔주고 중심선도 체인으로 변경해서 선의 종류까지 변경을 한 다음 저장을 체인 두 가지를 바꿔주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지시선 탭을 열고 일반 ISO에서 지시선도 치수선의 일종이므로 선의 종류를 선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변경합니다. 자, 그러면 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준비가 마쳤습니다. 저장을 클릭하고 아래쪽에 있는 저장 닫기를 클릭하면 도면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11번 과제는 단면선이 있는 평면도를 먼저 배치해야 합니다. 자, 뷰 배치 메뉴에서 기준을 클릭하면 내가 저장한 도면이 배치가 되는데 뷰 큐브를 이용해서 평면도 모양으로 회전을 시켜서 평면도 모양을 적절한 위치에 도면과 비슷한 위치에 배치를 하고 여기에서 수문선이 필요하므로 수문선 스타일에서 수문선을 나타내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배치하면 우리가 목깎이를 한 부분들이 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가시성으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가시성이라는 메뉴가 있고 클릭하면 선이 필요 없는 부분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선 위에서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면도하고 동일한 모양이 되었고, 첫 번째 계단 단면도를 이용해서 단면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배치에서 네 번째에 있는 단면 메뉴를 선택하고 평면도를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단면선을 시작하는 부분을 원에 가져가면 추적선이 점선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 부분에서 반드시 시작을 해서 단면선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수평을 잡고 지나가면서 가운데 부분을 꺾이는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원에 가져가면 추적점이 나타나는데 다시 수직을 잡아준 상태에서 세 번째 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적절하게 이동한 다음 수평을 잡아주고 다시 꺾이는 점을 클릭하고 다시 원의 호에 가져가면 추적점이 나타나는데 그 점에서 다시 클릭한 다음 마지막으로 단면선이 끝나는 부분에서 마우스를 마지막으로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보면 계속이라는 메뉴가 있고 계속을 클릭을 하면 화면에 단면을 어느 쪽으로 배치할 건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아래쪽으로 정면도 방향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내려주면 적절한 위치에다가 도면을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절단선이 꺾이는 부분은 동일한 단면이기 때문에 선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필요한 선은 마우스로 우클릭을 해서 가시성을 꺼주고 오른쪽도 꺾이는 부분에 나타난 직선을 가시성을 이용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AA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해보면 AA를 더블 클릭하면 단면도 AA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축척이 1대1로 되어 있으므로 뒤에 있는 가로 축척은 드래그한 다음 딜리트를 눌러주고 홈키를 눌러서 앞쪽에다가 단면도라고 입력을 해준 다음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보조 단면도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보조 단면도는 정면도에 있는 오른쪽 이 경사면에서 바라본 방향이기 때문에 뷰 배치 메뉴에서 보조를 클릭을 해주고 자, 뽑아내야 되는 정면도를 한번 클릭해 준 다음 보조 뷰 창이 나타나면 바라보아야 하는 경사선이 빨갛게 변형이 되면 클릭을 해주고 마우스를 오른쪽 위로 적절하게 올린 다음 클릭해주면 도면 배치가 완료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마우스로 적절하게 드래그해서 가시성을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선 위에서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하면 가시성으로 적절하게 선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도면에 있는 보조 단면도는 파단선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단선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도면이 테두리가 이렇게 붉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메뉴 스케치 시작을 클릭을 합니다. 자, 선 아래에 보면 두 번째에 스플라인 제어 꼭지점이라는 스플라인 파단선을 그릴 수 있는 메뉴가 있고, 선택한 다음 이 부분을 적절하게 곡선이 되도록 둥글게 감싸서 폐곡선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브레이크아웃 보조 단면도를 클릭하면, 자, 먼저 깊이를 다 날려버려야 되기 때문에 시작점이 아닌 관통 부품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은 우리가 아까 그린 이 파단선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 깊이는 우리가 보조 단면도로 뽑아 놓은 선을 빨갛게 됐을 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하면 이 우리가 그린 파단선을 가지고 다 잘라버리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선으로 선을 이용해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가시성으로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처리 속도가 늦어서 조금 느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B1:1도 가시성으로 필요없는 부분은 가시성으로 삭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화살표는 머리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위치로 이동을 시켜주고, 문자는 또 문자대로 클릭하면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려놓은 보조 단면도도 적당한 위치로 이동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1:1이라고 된 부분은 더블 클릭해서 축척은 딜리트 해주고 앞쪽에다가 영어로 뷰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각투상도를 배치하겠습니다. 자, 뷰 배치에 기준을 클릭하고 이 뷰 큐브에서 홈 버튼을 클릭하면 등각투상도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등각투상도 위치에 배치를 하고, 이번에는 숨은선을 제거하고 스타일에서 음영 처리까지 완료한 다음 확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선이 나타나지 않는 친구들은 세 번째 탭에 있는 화면 표시 옵션에서 접하는 모서리가 체크되어 있지 않다면 접하는 모서리를 다시 한번 체크해주면 선이
목각기한 부분에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접하는 모서리를 세 번째 탭에서 접하는 모서리를 체크해주고 확인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의 기본 배치가 작성이 완료되었고 이번에는 중심선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작업하는 순서는 항상 단면선이 1순위고 그 다음 해칭이 두 번째 순서가 되겠고 그 다음 중심선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평면도에서 먼저 중심선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주석 메뉴의 뷰 배치 옆에 있는 주석 메뉴에 가보면 오른쪽 가운데쯤에 보면 중심선을 넣을 수 있는 4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원에는 중심 표식을 가지고 중심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중심 표식을 선택한 다음에 원의 안쪽 부분이 아니고 바깥쪽 큰 원을 클릭하면 중심선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중심선을 클릭해주면 되고 오른쪽 부분은 호에다가 클릭을 하면 중심선이 배치가 됩니다. 자, 중심선을 배치했는데 길이가 짧다면 초록색 점을 이용해서 적절한 간격으로 늘려주면 중심선이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정면도에 있는 중심선을 처리하겠습니다. 정면도에 있는 중심선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왼쪽 위에 있는 중심선을 이용해서 시작점의 중간점을 클릭하고 반대쪽 중간점을 클릭한 다음 바깥쪽에 있는 여백 부분을 클릭하면 중심선이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두 번째에 있는 중심선의 이등분을 가지고 입력을 하려면 시작점이 아니라 이 이등분하는 두 직선의 중간점 부분을 클릭해주면 중심선이 생깁니다. 물론 이럴 때는 길이를 좀 더 적절하게 늘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슬롯의 원의 부분에 나타나는 중심이므로 일자 중심선을 이용해서 슬롯의 시작되는 부분을 클릭해주고 반대쪽을 클릭한 다음 바깥쪽 부분을 클릭해주면 중심선이 작성이 됩니다. 그 다음 보조단면도의 중심선도 중심 표식을 이용해서 호 부분을 클릭하면 중심이 처리가 되고 ESC를 한번 클릭한 다음 적절한 간격으로 초록색 점을 이용해서 드래그해서 길이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치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보통 외형선에서부터 8에서 10mm 간격으로 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입력할 때는 선을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점을 이용해서 입력하도록 합니다. 먼저 주석에 있는 치수를 선택을 하고 자, 이 끝점을 선택한 다음에 45 위치를 찍을 때는 원의 중심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선의 끝점을 이용해서 클릭한 다음 위쪽으로 한 외형선에서부터 10mm 정도 떨어지는 부분에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30 치수는 이 단면선의 끝부분과 오른쪽에 있는 카운트보어의 중심선의 끝점을 클릭해서 적절하게 위치를 클릭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50 치수는 끝점을 클릭하고 끝점을 클릭한 다음 30에서부터 또 8에서 10mm 간격으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20치수도 중심선의 끝점을 이용해서 8에서 10mm 위치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평면도의 치수 기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정면도의 치수를 하나씩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있는 10mm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치수를 선택한 다음에 끝점과 끝점을 클릭하고 10mm 간격에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음은 2mm가 먼저 있기 때문에 2mm 치수는 카운터보의 DP 부분과 이 위쪽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이 끝나는 이쪽 부분을 클릭을 해서 오른쪽으로 뽑아서 치수를 배치를 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ESC를 한번 클릭한 다음 숫자를 클릭하면 숫자를 위쪽으로 옮겨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50mm를 입력하겠습니다. 치수를 다시 선택하고 끝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50mm 위치에 배치하겠습니다. 다음 반지름 치수는 호를 선택을 하는데 주의해야 할 것은 호의 이런 특성점을 호의 중간이 되는 특성점을 찍으면 치수를 기입할 수 없으므로 이 특성점을 피해서 호를 클릭한 다음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해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 15는 치수를 입력을 하면 기본적으로 15밖에 입력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커서를 제일 앞으로 이동하고 특수기호 있는 오른쪽에 있는 파이나 아래쪽에 있는 파이를 입력하는데 아래쪽에 있는 파이가 좀 파이의 길이가 좀 더 길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지름기호를 붙여서 파이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 위쪽에 다시 파이 10mm는 클릭을 해서 10mm 위치에 두고 다시 앞쪽에 파이 기호를 붙여서 입력을 합니다. 10mm도 끝점을 이용해서 옆으로 옮겨서 10mm를 입력해주고 자, 50치수는 이 끝점과 아래쪽에 있는 이 점을 이용해서 위로 움직여 보면 치수 위치가 맞지가 않습니다.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을 해서 치수 유형을 정렬로 변경해주면 정렬로 변경해도 길이가 맞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치수를 선택한 다음에 시작점과 끝점을 찍지 말고 선을 클릭해서 위로 올리면 정렬 치수로 쉽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10mm 치수도 선을 이용해서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한 것들은 점과 점을 찍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치수 유형에서 정렬을 선택을 해주면 10mm 위치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각도 치수는 선을 클릭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초록색 특성점을 찍으면 각도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과 선을 찍어서 원하는 각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4mm도 끝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배치하고 확인을 클릭한 다음 ESC를 눌러준 상태에서 사치수를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치수도 26을 입력하고 파일을 앞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카운터보 구멍의 아래쪽 치수는 입력하면 7mm 밖에 안 나오지만 클릭한 다음 커서를 앞으로 보내고 거기에 있는 문자를 그대로 4-파이라고 붙여준 다음 확인을 클릭해주고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0 치수를 입력을 해서 이때도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치수 유형을 정렬로 바꿔주면 입력이 안되면 점과 선을 클릭해서 치수를 입력하면 치수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 단면도의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있는 15mm는 외형선의 끝점과 중심선의 끝점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고 다시 중심선과 중심선의 끝점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외형선의 끝점과 중심선의 끝점, 다시 중심선의 끝점과 중심선의 끝점을 이용해서 치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의 치수는 이 특성점을 피해서 클릭한 다음 배치한 다음에 홈키를 눌러서 앞에 숫자 2와 대시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치수도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하고 앞에다가 2와 대시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의 치수와 배치가 끝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주소라고 된 부분을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주소는 텍스트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게 되는데 텍스트를 입력하고 적당한 위치를 클릭한 다음 동일하게 주소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고 1번 도시 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R2 우리가 아까 3D 할 때 치수값이 없지만 목각기가 되어 있는 부분을 2mm로 처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글씨를 크게 하고 싶다면 필요한 부분을 드래그하고 위에 있는 치수 크기를 적절한 크기로 크게 변경하면 도면 크기를 글씨를 크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에 있는 여기 화살표 부분을 좀 더 길게 하고 싶다면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뷰 주석 스타일 편집을 클릭해주면 스타일 편집기 창으로 다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조선의 길이를 뭐 7mm 정도나 8mm 정도로 변경해주고 저장 닫기를 클릭하면 화살표 길이가 좀 더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적절하게 도면을 배치해서 화살표 위치도 적절하게 조정해서 배치하고 도면을 작성을 마무리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비번호 10.idw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 과제의 2D 도면 작성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